안녕하세요. 저는 학습지 방문교사를 하고 있는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남은 인생을 함께하고 싶어서 선택했던 결혼. 그런데요,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 저에게 결혼은 어떤 느낌이 됐냐면요. 평생 남남으로 살아왔던 어떤 사람들이 갑자기 결혼을 했다는 이유로 저를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 하고 함부로 대하고 또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니까, 시누이니까, 남편의 가족들이니까 나도 최대한 맞춰드려야겠다 생각하면서도 제 마음 한구석엔 왜 이렇게 해야 되나 불합리함이 계속 있었다고나 할까요? 며느리를 들인 거지 자기 말 잘 듣는 개를 들인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저는 2년 반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됐는데요. 그때 당시에도 학습지 방문교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 적성에도 잘 맞아서 열심히 그리고 꾸준히 잘 해오던 일이었죠. 결혼을 위해 양가 부모님을 만나 뵀을 때만 해도 별다른 생각은 없었습니다. 시어머님은 방문 판매업에 종사하고 계셨는데 그 회사는 유명한 다단계 판매업체였어요. 저도 그 전에 이름은 잘 알고 있었던 곳이고요. 남편의 누나, 그러니까 저한테 신우도 그 일을 같이 한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이나 시누나 활발하고 말도 잘하고 처음에는 이미지가 좋았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어머님이 따로 한번 보자고 연락이 오셨어요. 저는 일을 마치고 바로 약속 장소로 가게 되었죠. 그 자리에는 시누도 함께 있었어요. 처음에는 결혼하니 어떻냐, 신혼생활은 재밌느냐 등등 일상적인 대화를 하셨어요. 그런데 곧 제가 하는 일에 대해 자세하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일의 방식은 어떤지, 월급은 얼마를 받는지 등등요. 저도 여쭤보니 성심성의껏 말씀을 드렸죠. 아무래도 이제 며느리다 보니 제가 하는 일이 궁금하신가 보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 얘기를 들으신 어머님이 제가 하는 일도 아이들 집에 직접 가서 아이들과 학부모 다 상대하는 일이다 보니 사람 만나는 거 좋아야 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성격이 아무래도 일을 하기에 더 편하겠죠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과 시누는 근데 제 일이 일에 비해선 페이가 좀 약한 것 같다고 차라리 자기들이 하는 다단계 사업을 같이 해보자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잘 맞을 것 같다고 하시면서요. 그러면서 가방에서 팜플렛 같은 걸 꺼내서 그 다단계 사업이 얼마나 유망한지 또 잘하면 금전적으로 얼마나 괜찮은지에 대해 한참이나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갑자기 두 분이서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좀 얼떨떨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관심도 없었고요. 하지만 시어머니시고 또 신우니까 관심 없어도 관심 있는 척 나름 열심히 경청하면서 들었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하면 너무 잘할 것 같다고 이거 잘하면 돈도 웬만한 월급쟁이들보다 훨씬 잘 번다고 하시면서 엄청 적극적으로 권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품들도 너무 좋다고 하시면서 좀 써보라고 하시고요. 몇 가지 샘플도 주셨고요. 저는 대놓고 거절하기도 그래서 그냥 대강 알겠다고만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그날 이후로 툭 하면 전화가 와서 자기 회사에 가보자, 누굴 만나러 가보자, 화상회의에도 참석해보자 등등 엄청 적극적으로 저를 그 사업에 참여시키려고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어머님이나 신우는 엄청 좋은 것처럼 말하시긴 했지만 들으면서도 별로 혹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냥 시댁 식구들이다 보니까 또 저보다 어른이시다 보니 나름 따라드린 거죠. 제 나름대로는 노력을 한 거였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의 등살에 못 이겨 스폰서라는 상위 직급의 사람도 만나고 화상회의도 참여하고 또 매달 정기 결제를 해야 하는 제품들도 구입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치약, 세제, 샴푸 등등 집에서 쓰는 생활용품은 다 바꿔야 했어요. 어머님이 저희 집에 놀러 오셨을 때 저희 집에서 쓰고 있던 물건들을 보며 이런 건 해롭다고 다 우리 제품으로 바꾸라 하셔서 반강제적으로 하나둘씩 바꾸다 보니 결국 전부 바뀌게 된 겁니다. 직접 써보니 정말 어떤 건 좋기도 하고 또 어떤 건 별로기도 했어요. 하지만 일반 시중에서 파는 것보다는 가격이 비싸다 보니 좀 부담스럽기도 했죠. 이런 것까지 이 제품을 써야 되나 싶을 때도 많았고요. 그럼에도 최대한 좋게 생각했습니다.
치약이나 세제, 화장품 등등 어차피 매일 써야 되는 것들이다 보니 이왕이면 어머님과 신우에게 도움이 되는 제품으로 바꾸는 게 서로 좋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가면 갈수록 어머님의 요구도 더 늘어가고 노골적이었습니다. 저희 집에 오셨을 때 샤워기 필터는 왜 우리 거 안 쓰고 엉뚱한 데 걸 쓰냐고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껏 사놓은 샤워기 필터도 어머님 회사에서 파는 제품으로 다시 사야 했어요. 게다가 그 회사에서 운동기구가 새로 나왔다고 저희 보고 사라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비싸다고 집도 좁아서 필요 없다고 하는데도 할부로 사면 된다 하시고 저는 필요 없는 다이어트 제품도 사라 하시고 신제품이 나오면 자꾸 저보고 사라고 하시는 겁니다. 억지로 물건을 자꾸 사야 되다 보니 부담스럽고 싫을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그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건 강매보다 더 참을 수 없는 건 저보고 왜 자기들 사업을 같이 적극적으로 안 하냐는 것이었어요. 어머님은 제가 좀 나서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주변에도 많이 알렸으면 좋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요새 젊은 사람들은 SNS 활용해서 얼마나 마케팅도 잘하는 줄 아느냐며 저보고도 돈 안 되는 방문학습지 교사 그만하고 자기들 사업 같이 해보자고 자꾸 그러시는 겁니다. 저는 애둘러서 거절도 해보고 지금 일 계속 하겠다고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도 계속 자기들 미팅이니 회의에도 억지로 참여시키려고 하고 강의도 듣게끔 하는 거예요. 결혼 몇 달 만에 저는 완전히 질려버릴 정도였죠. 제가 이러려고 결혼한 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그동안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제품 정도는 어머님께 도움이 된다면 사드릴 수 있다. 하지만 자꾸 나한테까지 사업 같이 하자고 하시는데 그건 싫다라고요. 남편도 알겠다고 자기가 엄마한테 잘 말해보겠다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뒤 어머님이 전화가 와서 저한테 따지시는 거예요. 희준이한테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니 어쩌니 그랬다면서?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고요, 어머님. 저도 제 일이 있다 보니 좀 부담스럽다고 제품 쓰는 거 정도만 하고 싶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희준이는 그렇게 얘기 안 하던데? 얘 선아야, 너 앞에서는 좋아요 어머님 그래 놓고 뒤에 와선 왜 호박 씨를까? 나 그런 거 딱 질색이다. 차라리 싫으면 대놓고 말을 하든가. 사람 이상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네. 저는 어이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시어머니 면전에 대고 저는 하기 싫으니까 그만 좀 하세요 이러나요? 저는 전화를 끊고 진짜 질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민하다가 그럼 어머님 말대로 내가 확고하게 어머님 일은 하고 싶지 않다는 걸 보여드려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단계 사업자들 모여있는 단톡방에서 나와버렸어요. 그랬더니 다음날 어머님 전화가 왔더라고요. 단톡방에서 왜 나가냐고요. 저는 이번엔 둘러 말하지 않고 확실히 그리고 대놓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이 권유하시니까 물건은 살 수 있는데요. 솔직히 저는 어머님 하시는 일을 같이 하고 싶진 않습니다. 제 딴에는 어머님 말씀 듣고 화상회의도 참여해보고 회사도 방문했었잖아요. 그 스폰서라는 분도 만나보고요. 제 나름대로 해볼 만큼 해본 것 같은데 저한테는 안 맞는 것 같아요. 별로 해보고 싶은 마음도 안 들고 관심도 안 생기고요. 이번에는 나름 확고하게 제 의사표현을 했는데도 제 말에 어머님은 완전 흥분하셔서 더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네가 뭘 해볼 만큼 해봤다 그래. 겨우 몇 번이나 따라갔다고. 제대로 들은 것도 아니잖아. 내가 안 좋은 걸 권하겠니? 시어머니가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같이 해보자 하면 듣는 신용이라도 하겠다. 너는 왜 더 노력할 생각을 안 해? 저는 그 말의 황당함을 느꼈습니다. 없는 시간 빼가며 어머님과 신우가 하자는 대로 했었고 저하고는 안 맞으니 안 하겠다는 건데 왜 이렇게 억지로 강요하시나 싶었죠. 그렇게 저는 어머님과 약간의 입씨름을 하게 됐는데 이런저런 말이 나오다가 남편 이야기도 하게 됐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저는 어머님이 하라는 대로 나름 할 만큼은 했다고 생각해요. 결혼했고 시어머니니까 그렇게 따랐던 거고요. 근데 그렇다고 희준 씨는 뭐 저희 집에 잘하는 줄 아세요? 결혼하고서 처가에 연락 한 번 한 적이 없어요. 어쩌다가 행사 있어서 가게 되면 가만히 밥만 먹고 가만히 앉아있다가만 오고요. 저희 부모님도 희준 씨한테 따로 연락 안 하세요. 제 말에 어머님은 발끈하시며 고래고래 소리까지 지르며 따지셨어요. 네 남편 그런 성격인 거 모르고 결혼했니? 그리고 시어머니한테 네 남편 욕하니까 좋아?
욕을 한 게 아니라 어머님이 저보고 노력도 안 하셨다 하니까 내 말이 틀렸어? 너 좋으라고 권하는 거 아니야. 나는 네가 이렇게 고집 세고 네 마음대로 하는 앤지 몰랐다. 거기다가 남편 헌담하고 뒷말까지. 너 그런 짓 하지 마. 가족끼리 사이만 나빠지는 거야. 희준이가 뭐 어때서? 어머님은 그렇게 말하더니 전화를 끊으셨어요.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한테 노력 안 한다고 뭐라 하시는데 그렇게 치면 어머님 아들은 처가댁에 최소한의 노력도 안 한다고 말씀드린 게 그게 뒷말한 건가요? 저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 후로 어머님과도 신우와도 따로 연락은 하지 않았어요. 저는 한동안 연락 안 하고 사니 오히려 좋았는데 남편은 자기 혼자 발을 동동 구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중간에 껴서 힘드니까 저보고 어머님이랑 얘기를 한번 해보래요. 저는 싫다 했는데 계속 자기만 힘들다고 앓는 소리를 하길래 결국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어머님께 전화를 걸어 저를 바꿔줬고 저는 이렇게 된 거 어머님과도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봐야겠다 싶었어요. 솔직히 제품들이 저렴한 편도 아닌데다 두 사람이서 살다 보니 많이 쓰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만 사라고 강요하시고 금전적으로도 부담되고 안 쓰는 제품도 많이 쌓여 있어요. 제 말에 어머님은 차갑게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말해봐. 어머님은 시댁에서 호칭 정리 엄격하게 하시면서 저희 엄마 칭할 때는 너네 엄마라고 하시잖아요. 저도 저희 집에선 귀한 딸이니까 저나 저희 가족도 좀 존중해 주셨으면 해요. 그리고 결혼했으면 저도 시댁에 잘해야겠지만 남편도 처가에 잘하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이왕 전화한 거 할 말 다 하겠다는 생각으로 저렇게 말씀드렸어요. 남편은 옆에서 괜히 바꿔줬다는 얼굴로 발 동동 구르며 인상 쓰고 있고요. 어머님은 제 얘기가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화를 내시더라고요. 사과하려고 전화 바꿔달라 한 줄 알았더니 시어머니 가르치려고 드네? 얘 아주 웃긴 애야. 야, 네가 그렇게 잘났어? 네가 얼마나 대단한 교육을 받고 자랐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무식한 시어머니니까 교양 있는 시어머니 맞나? 어디서 시어머니더러 훈계줘야? 너네 집에서 그렇게 가르쳤어? 됐어. 나 너 같은 며느리 필요 없다. 네 얼굴 보고 싶지도 않아. 희준이한테 말할 테니 둘이 이혼해. 핸드폰 밖으로까지 어머님 소리 지르는 소리가 들리니까 남편이 부랴부랴 폰을 뺏어서 들더라고요. 어머님은 남편에게 당장 이혼하라고 안 그럼 너네 집 가서 다 뒤집어 엎을 거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시고요. 남편도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진정하시라고만 하더라고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남편은 저한테 왜 그러냐고 따지는 겁니다. 사과드리라고 전화 바꿔줬는데 왜 거기서 엄마를 더 열받게 만드냐고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뭘 사과해.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며느리한테 물건 강매하고 싫다는데 계속 그 일 같이 하자고 끌고 다니신 건 어머님이야. 그리고 뒤에서 싫다 어쩐다 하지 말고 앞에서 말하라고 하시길래 앞에서 대놓고 말씀드렸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렇다고 엄마 앞에서 할 말 다 하고 진짜 대단하다 너. 나 앞으로 어머님 안 봐. 진짜 왜 이래? 어머님이 나 같은 며느리 필요 없으시다잖아. 못 들었어? 남편은 머리를 싸매더라고요. 저는 그 후 정기 구매를 해놨던 결제 내역도 다 끊었습니다. 필요도 없는데 어머님 때문에 억지로 해놨던 것들이거든요. 제가 정기 구매를 다 끊으니까 신우도 남편에게 연락 와서 제 욕을 하면서 아예 인연 끊자는 뜻인 것 같다고 걔는 시댁을 개무시한다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남편에게 가족 저버리고 그런 애랑 잘 먹고 잘 살라고까지 했대요. 저는 그 말을 듣는데 진짜 시어머니고 신우고 미친 거 아닌가 싶었어요. 제가 자기들 사업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저는 그 집 식구들에게선 천하의 못된 년, 죽일 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몇 달은 서로 아예 연락 주고받는 일이 없이 지냈습니다. 톡 까놓고 저는 크게 불편할 게 없었어요. 오히려 어디 가자, 화상회의 들어와라, 누구 만나자 등등의 말이 없으니 더 편했죠. 그런데 남편은 혼자 엄청 불안해하고 불편해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하루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딱 한 번만 다 같이 대화를 하자고요. 저는 거절했습니다. 그날 어머님과 통화하며 충분히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했고 어머님도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한다. 더 이상 할 말 없다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자기가 중간에서 너무 힘들다고 계속 저를 원망하면서 부탁을 했어요.
이렇게 가족끼리 인연 끊고 자기는 너무 괴롭다면서요. 솔직히 남편이 원한 건 말이 돼야지 결국 제가 굽히고 사과하기를 바라는 거였습니다. 처음엔 저도 완강했지만 남편이 계속 부탁을 하다 보니 마음이 흔들렸어요. 아무리 그래도 시댁인데 시어머니랑 등 돌리고 사는 게 마냥 편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결국 알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먼저 사과를 드릴 생각도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의 제안에도 어머님이 대화하기를 거부하셨어요. 저랑 어떤 대화도 하고 싶지 않다고 하셨죠. 그 말을 듣고 다시 마음이 돌아선 저는 남편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네 가족이랑 인연 끊고 나랑 살던가 아니면 나랑 이혼하던가 둘 중 하나는 하라고요. 남편은 난리치면서 그런 게 어딨느냐며 그냥 저보고 자기 엄마 찾아가서 무릎 꿇고 빌라고 합니다. 제가 왜요? 저는 할 만큼 했고 싫다고 했는데 남편은 기어코 나랑 우리 가족들 인연을 끊게 해야 속이 시원해? 그게 네 목적이야? 라면서 도리어 저를 원망하는 겁니다. 그 말에 저는 남편에게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내가 끊으라고 했어? 오히려 어머님이 먼저 이혼하라고 하셨어. 자식 이혼해도 된다고 하는 건 어머님인데 왜 끝까지 내 탓을 해? 그리고 당신 가족에 나는 없어? 그럼 앞으로 계속 이렇게 지내자고? 못 지낼 게 뭐야. 당신 결혼했고 이제 나랑 가족이 된 거야. 언제까지 어머님이고 누나 등살에만 휩쓸려 살 건데? 남편은 제 말에 고개를 가로젓더라고요. 그리고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남편한테 너무 실망했어요. 자기는 중간에서 곤란하다고 하지만 결국 본인이 똑바로 역할을 못한 거잖아요. 어머님이나 신우가 저한테 무리하게 요구를 했을 때 남편이 나서서 이 사람은 지금 하는 일 계속할 거다. 그만하시라고 막아섰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결혼을 했음에도 자기 가족들 눈치만 보고 너무 마마보이, 누나보이 같은 모습이었죠. 저는 그 후 남편과도 사이가 좀 어색해졌습니다. 정확히는 어색해졌다기보다 남편이 저에게 단단히 삐친 거였죠. 저도 한창 행복해야 할 신혼기간에 왜 이렇게 됐나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일이 터졌어요. 남편이 자기 친구들이랑 여행을 간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과 친구 그리고 여사친 둘이서 간 여행이더라고요. 말이 여사친이지 거의 커플 여행 아닌가요? 남편 친구가 그날 찍은 사진이라며 카톡 보낸 것을 제가 우연히 보게 됐고 따져 물으니 여사친들도 같이 간 게 맞더라고요. 저는 거짓말까지 하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따졌어요. 왜냐면 그 여사친 중 한 명은 연애 때도 몰래 둘이서 술 마시다가 걸려서 제가 따로 보지 말라고 경고했던 여자거든요. 그 일로 남편과 심하게 싸우고 이혼한 해 만에 했는데 진짜 이혼을 결심하게 된 건 어머님의 전화였습니다. 아예 인연 끊고 살았는데 어머님이 전화가 와서 이혼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통화에서 어머님과 다툰 이후로 제가 사과 한 번 안 한 것도 너무 괘씸하고 희준이도 네가 아주 잡들이를 해서 너무 힘들어한다고 아들하고 인연 끊게 만든 제가 너무 마음에 안 드니까 이참에 이혼하랍니다. 잘못은 자기 아들이 했는데 제 탓을 하며 갈라서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결국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정말 질릴 대로 질려버려서 이혼을 결심했어요. 다만 남편이 저를 속이고 여자들과 여행을 갔던 것, 그리고 어머님과 신우가 다단계 강요를 하고 강매까지 했던 것도 다 증거를 삼아서 이혼 소송을 걸었습니다. 남편도 제가 시댁을 무시하고 가족 간의 이간질을 시켰다며 주장했지만 말도 안 되는 주장이고 증거도 없다 보니 제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결국 저는 지루한 소송 끝에 승소를 했고 일정의 위자료를 받고 결혼 생활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이혼 확정일 날 남편에게 한마디 했어요. 너네 엄마, 너네 누나 둘 다 비정상이니까 또 다른 피해자 만들지 말고 너네 가족끼리 살라고요. 하지만 남편도 저한테 그러더군요. 저 때문에 여자라면 신물이 난다, 지긋지긋하다고요. 근데 진짜 웃기는 게 여자한테 신물 나서 재혼 생각 전혀 없다더니 이혼 반년 만에 그 여사친이라는 여자랑 결혼한 해 만에 하더라고요. 소송할 때는 끝까지 친구일 뿐이라더니 쓰레기 잘 수고해갔다 싶었습니다. 마마보이, 누나보이인데다 여자라면 사죽을 못 쓰는 전남편 놈이니까요. 그렇게 오점 같은 결혼 생활을 뒤로하고 저는 다시 제일 열심히 하며 살고 있었는데요. 2년 정도 지났을 무렵 처음 전남편을 소개해줬던 친구에게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전남편은 또 이혼 얘기 오간다고요. 들어보니 저랑 비슷하더라고요.
시어머니 또 그 여자에게 다단계 권유하고 그 여자도 초반엔 좀 하다가 나중엔 안 하겠다 하니 또 싸우고 그러다 결국 이혼 얘기까지 오간 거라고요. 그것 때문에 갈등 생겨서 저랑 이혼까지 했으면서 참 다들 학습 능력이 없나 싶었죠. 이제는 저랑은 상관없는 사람들이니 어쩌든지 말든지 제할 바는 아니지만요. 이혼을 하고 혼자 지내보니 도리어 너무 속 편하고 좋습니다. 제가 며느리라는 이유로 시어머니의 무리한 요구를 따라야만 했는데 그런 불합리함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니 너무 좋습니다. 지금의 자유로움과 편안함을 항상 상기하면서 앞으로도 잘 살려고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